그렇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는 여드름의 모양과 형태, 그리고 위치, 그리고 그 사람의 재생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들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여드름 흉터의 최신 치료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여드름 흉터 치료입니다. 자, 그만큼 치료가 어렵고 여기저기서 흉터 치료받고 피부가 민감해졌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 질문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한 여드름 흉터 치료는 최신 지견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2000년도 초반에 비해서 치료법이 많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여드름 흉터의 최신 치료 방법들에 대해도 알아보고 또한 이어서 여드름 흉터 치료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몇 가지 질문들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드름 흉터의 최신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흉터 치료는 꽤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자, 여드름 흉터의 최신 치료 방법을 핵심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피부 장벽 손상을 최소화. 두 번째, 흉터 모양별로 복합적인 치료입니다. 자, 그중 첫 번째, 피부 장벽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을 살펴보면, 제가 흉터 치료를 설명할 때 흉터 치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치료, 두 번째는 안에서 밖으로 채워오르게 하는 치료입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치료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락셀 계열의 레이저가 있습니다. 자, 프락셀의 일반적인 원리를 쉽게 설명을 하면 흉터 부위에 좁고 여러 개의 열기둥을 진피층까지 만들어 주어서 새살을 차오르게 하는 원리입니다. 자, 즉 함몰 흉터의 바닥이 살을 차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던 일종의 또 하나의 자극을 줘서 우리의 스템셀이 이 자극에 의해 다시 살이 차오르게 하는 원리를 유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밖에서 흉터 부위에 손상을 줘서 안을 재생시켜서 원래 모양에 최대한 가깝게 해야 하는 것이 이러한 치료들의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안에서 밖으로 채워오르게 하는 치료인데 대표적으로는 PLA 같은 콜라겐을 생성하는 주사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PLA 폴리락틱 액시드 물질은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술 중 하나인데, 처음 제조된 상태는 분말가루로 되어 있는데 이를 물과 마취제 그리고 시술하는 의사가 적절하게 약간의 히알루론산 등을 믹스해서 안쪽에 넣어주는 방식을 합니다. 이 폴리락틱 액시드는 안에서 자기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므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레이저들과 비교했을 때 피부 장벽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표면에 자극을 주는 레이저들, 즉 피부 장벽에 자극을 주는 레이저들을 반복적으로 하면 불금증이 유발하고 또 속건조와 따가움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자, 최근의 치료들은 다이아몬드보다 중요한 피부 장벽을 보호하면서 안에 있는 함몰된 부분을 채우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PLA 물질을 통해서 피부 장벽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안쪽의 콜라겐을 채우는 시술들이 최근 들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피부 장벽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안쪽을 채우는 물질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데, PLA뿐 아니라 실리프팅의 성분인 PDO 등도 주사제로 안의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흉터 모양별로 복합적인 치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는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여드름 흉터가 일단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고, 사람에 따라 부위에 따라 흉터 치료에 대한 반응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드름 흉터로 온 사람 중에서 아이스픽 스카가 모공별로 대부분인 사람이 흉터 치료가 들어가는데 아까 말한 열기둥을 만들어내는 프락셀이 그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지 않고 그 흉터 부위에 떨어진 주변 피부 조직만 들어간다면 그 콕콕 핀으로 박혀있는 흉터 부위가 리모델링이 들어가면서 살이 메꿔질까요? 괜히 그 주변 부위에 있는 정상 피부만 데미지 받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박스카, 즉 박스형 흉터가 있는데 뭐 절대 프락셀 계열이나 뭐 바늘 고주파 같은 시술이나 뭐 도트 필링, MTS 등은 피부가 빨개질 수 있고 또 피부가 얇아질 수 있어서 안 돼요라고 하면서 함몰 흉터 밑바닥에 전혀 자극을 줄 수 있는 처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새살이 차오를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자, 세 번째로는 입 주변과 같이 색소 침착이 잘 생길 수 있는 부위나 비유성 흉터가 잘 생기는 사람이 장력이 많이 걸리는 턱 부위 같은데 강한 자극이 주게 되는 흉터 시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자, 즉 흉터가 첫 번째 콕콕 찌른 형태의 모공성 흉터냐, 두 번째 박스 모양의 박스형 흉터냐, 세 번째 웅덩이처럼 움푹 파여있는 롤링형 흉터냐에 따라서 복합적인 치료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치료 반응이 안 좋다고 알려진 롤링형 흉터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콜라겐을 채우는 PLA 같은 주사가 반응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흉터 모양별로 다르게 또 복합적인 방법으로 치료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는 여드름의 모양과 형태, 그리고 위치, 그리고 그 사람의 재생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들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여드름 흉터 치료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질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한 다음에 흉터가 더 심해 보여요? 라는 질문인데, 자, 여드름 함몰 흉터가 생긴 지 오래된 분들의 경우에는 함몰 흉터 부위의 색이 주로 피부색과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흉터 치료를 하러 병원에 오셨는데 제가 सब시전, 도트 필링에 프락셀 계열의 레이저에 그리고 니들 RF라는 고주파 장비들로 아랫부분을 자극하는 시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붉어 보이게 되거나 딱지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또 딱지가 떨어지면서 그 부위가 붉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흉터 치료의 원리는 함몰 흉터 바닥의 살이 차오르게 하기 위해 흉터 부위에 또 하나의 자극을 줘서 우리의 스템셀이 이 자극에 의해 다시 살을 차오르게 하는 원리를 유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주변 부위가 원래는 색이 별로 차이가 안 났던 부위인데 함몰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색까지 막 울긋불긋해지니까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겠죠. 자, 물론 무조건 강하게 들어가거나 전체적으로 막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첫 번째, 피부의 손상을 최대한 주지 않는 선에서 안에 있는 진피층의 리모델링이 유발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에너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자, 두 번째, 정상 피부보다 최대한 여드름 함몰 흉터가 있는 주변의 중심으로 에너지가 집중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여드름 흉터의 최신 치료법들 중에서는 흉터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손상을 줄 수밖에 없었던 피부 장벽의 손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밖에서 안으로 자극을 주는 흉터 레이저 방법보다 안에서 밖으로, 즉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서 안에서 콜라겐이 차오르면서 흉터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들이 최근 들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의 간격은 어느 정도가 돼야 하나요? 자, 여드름 흉터 치료의 간격은 치료하는 방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술하는 피부과 선생님이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자, 하지만 함몰 흉터의 경우에는 함몰의 아래쪽 피부세포가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가해졌기 때문에, 즉 결국 일종의 손상을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 간격을 줘야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간격으로 진행을 하는데 시술하는 의사들의 시술 방법에 따라서 그보다 전후 간격이 짧거나 길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병원에 오시는 외국 환자분들 중에서 한국에 있는 기간이 길지가 않아서 있는 동안 한 번이라도 더 받을게요, 그래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많이 받는다고 흉터가 더 좋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살이 차오르기 위해서 데미지를 줬으니 그만큼 데미지에 의해 새로운 피부로 리모델링이 될 시간을 주고, 자, 그리고 주변에 손상받은 세포들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 다른 곳에서 여드름 흉터 치료를 했는데 여드름이 더 생겼어요 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여드름 흉터는 어느 부위에 생길까요? 자, 피지샘이 많은 부위에 피지가 저류가 되고 염증이 되면서 이것들이 저절로 터지거나 아니면 손으로 건드리면서 흉터가 된 것입니다. 자, 즉
여드름 흉터가 있는 부위는 결국 피지 발달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드름 흉터 치료하신 분들 치료한 다음에 보셨나요? 자, 얼굴에 듀오덤을 며칠간 붙인다거나 며칠간 세수를 거의 고양이 세수하듯이 아니면 충분히 잘 세안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실제로 치료 기간에 피지가 저류가 되면서 다시 화이트헤드가 생기거나 염증이 되어서 여드름이 증가돼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지를 잘 조절해 줘야겠죠. 자, 이것이 바로 시술하는 피부과 의사의 노하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 흉터 치료 전에 피지의 양을 줄이는 과정을 먼저 해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이것은 시술하는 의사들마다 방법이 각각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피지를 줄이는 로아큐탄을 계속 무조건 먹으면서 치료받으면 안 되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여드름 흉터 치료하면서 피지 억제제 처방을 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피지 억제제를 무조건 레이저 시술 때 많이 복용하게 되면 피부가 예민해지면서 프락셀 레이저 등의 열 에너지에 의해 자극이 심하게 올 수도 있으므로 그건 치료하는 주치의 선생님의 환자분의 피지 분비량에 따라 알아서 조절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프락셀 시술 받으면 정말로 피부가 얇아지나요? 라는 질문인데, 자, 맨살에다가 만일 바늘 여러 개를 찌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 부분이 당연히 피도 맺히고 빨개지고 하겠죠. 자, 프락셀의 원리가 뭐라고 그랬죠? 흉터 부위에 좁고 여러 개의 열기둥을 진피층까지 만들어 주어서 새살을 차오르게 하는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프락셀을 받은 사람들은 흉터 부위 붉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당연히 피부에 이러한 열기둥을 만들기 때문에 붉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붉어져서 마치 피부가 얇아져서 안에 피부가 비친다고 느끼는 경우들인데, 자, 첫 번째는 실제로 진피층의 열기둥이 만들어지면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와 주변의 정상 피부의 데미지로 인해 혈관이 확장이 유발돼서 빨개지고, 자, 두 번째는 표면에 에너지가 너무 강하게 들어간 경우에도 피부 장벽의 손상으로 계속 빨개지는 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긴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안미연 주사나 홍조가 심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러한 열 에너지가 들어가는 시술이 들어가면 붉어지는 현상이 당연히 더 심해지겠죠. 자, 근데 이것이 여드름 흉터 치료가 들어간 피부의 진피층의 두께 자체가 전체적으로 얇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드름 흉터의 최신 치료법과 흉터 치료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질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제 영상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무엇이든 물어보심 영상편에서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